안녕하세요. 서현수입니다. 지난번에, 오늘이 이제 하는 일이 5강이죠. 5강. 이게 5자입니다. 5자. 잠시만요. 네, 5강. 이게 왜 이래 돼버렸냐면은, 사실은 이게 5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을 다 찍고, 이제, 편집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5번째 강의가 이제 서리에 대한 강의였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마이크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녹음이 안 되어서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강은 서리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6강까지 사실 동영상이 다 촬영된 상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이게 순서가 이게 제가 했던 걸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이게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서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서리 이전에 지난번에 이제 결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결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가운 공기, 상단의 차가운 공기와 밑의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가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기가 전쟁터. 여기서 이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수분을 뱉어내려고 하죠. 무거워서 자기는 온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기 입장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는 양만큼 수분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지 되는데, 공기가 차가워지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뱉어냅니다. 그래서 그 뱉어내는 게 이제 결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수증기. 그래서 여기서 전쟁터에 막 해서 여기서 수증기를 했다가 뱉어내지 못하는 거는 이 구름이 되는 겁니다. 이 구름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제 뭐 물질이나 이런 차가운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이게 결로가 되는 그 현상이죠. 그래서 결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결로가 왜 중요한지 지난 설명에서 잠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서리입니다. 서리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눈입니다. 눈은 아니고, 눈은 이제 한꺼번에 내리는 건데, 서리는 이제 밤에 내리는 눈 같은 건데, 눈은 아니죠. 눈은 아니고, 눈은 저 위에 있는 구름에서 이제 응축되는 게 이제 영하의 날씨에 이제 굳어버리면서 내려오는 게 눈이고, 이 서리는 대기 중에 습도가 있는데, 그 습이 이제 야간에 엄청나게 추운 그 온도에서, 새벽이죠. 온도에서 얼어붙으면서 그게 알갱이처럼 밑으로 쭉하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눈하고 비슷합니다. 생기는 원리 자체는 눈하고 비슷한데, 내려는 모양이 조금 다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리는 이제 생기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위에서 생겨서 이제 내려오는 대기 중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서리가 이제 생기면 이제 이 얼음에 뭐렇게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하우스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지난번에 서리에 대한 동영상을 거의 한 30분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서리하고 지금 결로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다 엉켜버려가지고 서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정리할게요. 서리는 영하의 온도였습니다. 영하의 온도. 이제 우리가 특히 여름에 서리가 많이 생깁니다. 여름이 아니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과정에서 서리가 많이 생깁니다. 서리가 많이 생기고, 이거는 이제 생기는 건 이제 눈하고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서리가 이제 온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이 하우스를 먼저 그릴게요. 단독형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서리가 내리겠죠. 이제 서리가 이제 뭐 내리는 거, 우리 정확하게 뭐 서리가 왜 생기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어도 돼요. 그냥 서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이렇게 내리면 이게 얼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얼음이 되거든요. 이제 얼음 플러스 서리인데, 서리하고 얼음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서리는 내렸으면은 점 찍혀 있는 게 소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우스나 이런 물체나 이런 데 이제 해버리면은, 따뜻한 데서 해버리면, 내리면서 이제 약간 물처럼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영하의 온도이기 때문에 그 물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는 이 썰이가 내리는 게 솜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면은 거의 얼음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서 요 위에 이렇게, 하우스 위에 이렇게 생겨버리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 해가 뜨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르죠.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해가 떠오르면은 이제 해를 비추면은 이 서리가 녹아야 되는데 안 녹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리는 이제 반사율이죠. 인물들 반사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사율이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이라는 말은 알겠지만, 태양에서 오는 이 적외선을 받고 이제 하우스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 적외선이라는 걸 튕겨내 버립니다. 이렇게 반사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반사를 시켜버려요. 전부 다. 80% 이상을 다 반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태양이 떴는 광의 20% 정도만 이 얼음을 녹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더디죠. 그러다가 겨울이니까 밖에는 영하의 온도니까 이게 녹았다가 다시 얼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날은, 이 서리가 심하게 내리면, 서리가 심하게 내리면, 제 경험으로 하면은 서리가 진짜 심하게 내려버리면 거의 11시까지 창을 못 여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심함일 때 있는 거고. 그래도 서리가 내리면 통상적으로 이제 한 9시에서 10시에서는 창을 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태양광에 의해서 열기는 조금 엄청나게 느립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부에 보일러로 해요. 보일러하고 여기에 그 스크린이죠. 이 스크린을 열어가지고 이 지열로 해서 녹여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녹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게 하나 생깁니다. 요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온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자, 하우스를 좀 크게 그려봅시다, 우리 이제. 왜냐면은 하우스에서 결로하고 베드하고 작물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좀 큰 게 편하겠죠. 자, 이제 해가 뜨면은 이 결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로가 여기에 이렇게 결로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이제 돼 있고, 안에는 이제 스크린을 이제 언제 열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하고 이래 있는데, 그렇겠지만 이제 서리는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몇 프로? 80%는 반사돼요. 반사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가 받는 건 2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온도를 받아서 이 서리를 녹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 서리가 생기는 게 아까 했지만 겨울에 추울 때 생기죠.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 생기는데, 서리가 추울 때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서리가 내려오는 날은 대기 중에 밤에 습이 다 얼어가 붙어가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대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는 날은 그날은 엄청나게 광이 좋습니다. 서리가 내린 날은. 알겠지만 서리가 있다. 서리가 내렸다. 자, 그러면은 광이 엄청 좋다. 자, 광이 엄청나게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서리가 내렸다는 거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구름이 생겼는 거하고 조금 원리가 비슷하다고 해도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 결로 자체가 이제 결로에서 연장선에서 서리로 보면 서리 자체가 내렸다는 거는 밤에 추웠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서리가 수증기죠. 수증기가 다 얼었을 거 아니에요. 얼어가지고 밑으로 쭉 다 떨어졌으니까 아침에 해가 떴을 때는 대기 중에 습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교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일교차가 커지니까 서리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광이 반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우스 온도, 이게 하우스 온도가 있죠. 하우스 온도가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로가 있던 날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우리가 관리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렇지만 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원하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이유는 이 서리가 있으면은 광이 반사되고 조금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서리가 녹아버리면 광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광이 들어오는 시기는 보통 10시 이후나 이럴 때 한꺼번에 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우스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어떤 이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 베드에서 이제 작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웠는데 작물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딸기는 파프리카도 똑같죠. 어쨌든 작물이 달려 있으면은 여기는 보통 딸기로 예를 들게요. 딸기면 이게 8도입니다. 8도. 우리가 이제 8도로 난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물도 결국은 8도입니다. 8도. 그래서 잎하고 이게 8도. 그래서 이 작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잎 있고 줄기 있고 그리고 과라는 거 과일이 나오고 과실이죠. 과실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야들이 전부 다 야간을 지나오면은 난방 온도하고 비슷하니까 8도로 이렇게 지나오는 겁니다. 지나온 상태에서 이제 태양광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온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온도가 이제 서리가 내리는 날은 밖 외부 광도 좋은데 내부에 서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우스 온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따라가는 거는 잎은 그나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잎은 이제 표면적이 넓으니까 표면적이 넓고 이제 잎에는 그나마 수분도 좀 적은 편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줄기도 그나마 따라 올라갑니다. 온도가. 그런데 문제는 과는 온도가 과의 그 딸기나 이런 거는 과가 거의 뭐 80% 이상이 사실 수분이기 때문에 무겁기도 무겁죠. 그러니까 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과는 뭐 많이 돼봐야 뭐 10도 이런데 이 외부 온도는 순식간에 뭐 1시간에 10도 이상 올라가는 건 금방입니다. 이 광이 이렇게 비춰버리면 시간당 10도가 올라갑니다. 시간당 10도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사실은 또 올라가도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과가 찹죠. 과가 찹고 이 대기의 이 하우스 안에 있는 온도는 올라갔으니까 습을 많이 먹게 됩니다. 습을 많이 먹게 되고 이 따뜻한 공기가 이 차가운 과를 만나니까 과일을 만나니까 과에 결로가 생깁니다. 과에 결로가 생기면서 이 과는 이제 곰팡이균이나 이런 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날에는 창을 이제 제어를 정말 멋지게 잘해야 됩니다. 알겠지만 창을 이제 이렇게 냈을 때 해가 비쳤을 때 서리가 내렸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창을 정말 내가 원할 때 쉽게 말하면 이 창을 일찍 열면 어떻게 되느냐 일찍 이럴 때 했을 때 일찍 연다. 일찍 스크린을 여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먼저 요걸 해결 방법부터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일때 되니까 서리가 있던 날은 서리가 있는 날은 실질적으로 태양광에 의해서는 녹지를 않습니다. 거의 녹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내부 보일러 플러스 지열 플러스 그리고 내부 온도를 이제 움직여서 전도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에서는 투과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튕겨 나오니까 결국은 이 스크린을 열어주고 이 스크린을 열고 이 야간에 했던 이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온도를 위에 있던 온도를 이제 공기를 이렇게 상승시키면 여기에 이제 얼음이 위에 있는 서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겠죠. 녹아내리고 이제 적외선이 들어오면서 이 하우스 온도 올라가 이렇게 가속화되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녹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은 됩니다. 해결은 하는데 문제는 이 스크린을 언제 열 거냐. 이 스크린 원래 스크린이 있었죠. 이 스크린이 있는데 이거 낙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크린을 일찍 열면 어떻게 된다. 스크린을 만약에
이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해가 뜨는 걸 봤는데 스크린을 일찍 열어버렸다.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거는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광이 효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겨울에는. 왜냐하면 그 아침에는 대기 중에 그 야간 동안 대기 중에 있던 습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광이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광들이 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사량 100W 아래로 되면은 겨울에는 버려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일사량 100W는 겨울에서는 아쉬울 때는 아쉽지만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일사량 100 가지고 저걸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뭐 스크린을 열고 뭐 이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우스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보일러까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사량 100 정도는 그냥 버려라. 근데 이거 절대치가 아닙니다. 이 100이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어떤 때는 이 100이라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100이나 한 200까지는 버려도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그때 온도나 주위 환경, 구름이 있다거나 주위 환경에 의해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리가 내렸는 날에는 이 100 정도는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은 낮에 광이 엄청나게 좋을 거기 때문에 이 낮에 광을 받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해야지. 아침에 미세하게 올라오는 이 대기 중에서 그 수분 중간에 전화가 와서 또 끊어졌네요. 요건 다시 편집해서 붙일 거니까. 예. 그 대기 중에 이 수분 때문에 이 광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광이 안 좋아가지고 이 100짜리는 버려도 돼요. 그냥 대기 중에 습만 없어지면은 그날은 거의 한 500, 600 이상의 광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는 뭐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 일찍 열면은 별로 안 좋다. 해가 떴다고 해서 일찍 열면은 그냥 보일러만 날려놓는 겁니다. 보일러 기름만 하늘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보일러 기름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우스 이 스크린을 열어버리면 서리가 내리는 날에는 분명 한 영하 10도는 될 거예요. 영하 10도는 되는데 영하 10도에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요 스크린에서 여기 분리되는 요 부분, 여기 온도도 최소한 영하 5도는 됩니다. 영하 5도가 온도가 내려올 건데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제 영하 5도의 온도가 이렇게 막 밑으로 떨어질 건데 하우스 온도는 순식간에 그냥 막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지면 보일러를 해서 돌려야 되는데 돌려서 맞춰내면 되는데 문제는 광이 보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스크린을 열고 보일러를 돌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미련한 짓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날 스크린을 일찍 열어버리면 보일러 기름만 날리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스크린을 늦게 열면은 아까 했지만 스크린을 늦게 열면 이 위에 있는 이 서리가 늦게 녹겠죠. 늦게 녹으니까 결국은 하우스 온도가 가파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과실에 결로가 생깁니다. 과실에 결로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줄기에도 결로가 생기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잎이나 성장점 이런 데서도 이제 결로가 생겨버립니다. 결로가 생기면서 이제 바로 그냥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생기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영하의 날씨에서 이제 일교차가 클 때 생깁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클 때. 이거 중간에 제가 하면서 설명을 빠져버렸네요. 아까 할 때. 서리는 어쨌든 간에 일교차가 갑자기 커지는 날이 있습니다. 서리는 이제 낮에는 따뜻했는데 밤에 갑자기 엄청나게 추워지는 거죠. 추워지면서 영하의 온도가 되면 그게 전부 다 서리로 내리고. 그리고 서리가 내리는 날에는 낮에는 서리가 내리는 새벽이 지나온 아침에는 날씨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 그리고 그 날씨가 좋으면은 이 태양광에서 날씨가 좋은 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작물들은 결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연동하우스 같은 데는 여기 결로 떨어져서 난리거든요. 이 결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거는 뭐 이번 강의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연동형 하우스에서 환경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밭에 있고, 단동 하우스는 이 결로나 이 서리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결로가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중 비닐도 있고 비닐 자체를 통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이 단동형은 거기에 대해서 결로로 생기는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연동하우스는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날에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요렇게 한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까 다시 설명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원래, 아까 지금 6화까지 동영상을 끝낸 상태에서, 이게 편집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오디오가 다 이제 녹음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봐서, 이거 다시 녹음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돼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이거 좀, 지난번에 설명했는 것보다 좀 부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좀 부족하게 되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빠지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뭐, 썰이에 대한 요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이 썰이를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그 1중 하우스나 그 2중 비닐, 1중 비닐하고 2중 비닐, 그리고 수막이나 이런 걸 할 때, 또 자세하게 이 썰이에 대해서, 썰이가 이제 하우스 온도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정밀하게,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넣어서, 어떻게 정밀하게 하는지 이제 측정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요거 설명이 빠졌는데,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린 여는 타이밍이죠. 스크린. 오픈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컨트롤 박스를 설치했는 근처에 지나가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복사열 계기라는 걸 보셨습니다. 복사열 계기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복사열 계측기가 달려있는데, 복사열 계측기는 이 태양광이 얼마나 세게 비치는지, 그러니까 이 복사열 계기는 태양광하고 이제 또 다음쯤에 이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사열 계기를 있으면 태양광이 이 복사열 계기에 미쳤을 때 그 온도나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측정을 하면은 하우스 온도가 앞으로 올라갈지 또는 지금 내려갈지, 그리고 올라가면 몇 도 이상 올라갈지, 그거를 계산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리가 내린 날에 스크린을 여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환경제에서는 복사열 계기로 측정을 해서 복사열 계기로 연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알겠지만 빨리 열면은 허공에 보일러비만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늦게 열면은 광이 너무 이제 온도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과의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복사열 계기로 이용해서 하우스 온도를 이제 스크린을 지금 내가 열 때 온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리고 올라가면 얼마나 어느 정도 올라갈까, 이런 걸 정확하게 계측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측을 했는 그 데이터로 의해서 스크린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뭐 옛날 그 온실 그 컨설팅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아침에 해가 올라오면은 뭐 속된 말로 수막 끄고 닭염 열으라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면은 작살납니다, 온실이. 절대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스크린을 해가 뜰 때도 이제 서리가 내렸는 날하고 안 내렸는 날, 그리고 이제 서리가 내렸는 날도 얼마나 엄청나게 추운 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이 있고 적당히 추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이제 스크린을 열어야 되는 거하고 수막을 끊어야 되는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그걸 일찍 끊어버리면 그날 오전은 하우스 온도가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이거 서리를 녹여야 되는데 보일러가 못 따라가거든요. 밑에 보일러가 아무리 대파도 벌써 온도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하는데도 버겁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서리가 늦게 녹아버립니다. 늦게 녹아내리고 그냥 말 그대로 허공에 기름값도 날리고 위에 얼음도 안 녹고 서리도 안 녹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리 하다 보니까 근데 서리가 이제 밖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리가 밖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에도 이렇게 서리가 생깁니다. 이게 서리는 왜 그러냐면은 야간에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야간에는 이제 여기 8도고 이게 여기도 8도라고 가정 8도가 아니고 사실은 뭐 문 닫는 게 보통 한 15도 이래 돼가지고 온도가 상승하는데 여기가 영하가 되거든요. 이 피복 온도죠, 피복. 제 컨트롤 박스 보면은 이제 1, 2, 3 중에 전부 다 피복 온도를 다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은 영하로 이제 내려가면은 여기에 있던 수증기가 이제 상승하다가 이 피복이 있는데 이렇게 확 해서 전부 다 이제 솜털같이 막 얼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결로고 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얼어는 이 솜털 같은 것 때문에 그 광이 투과가 안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녹여주는 것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이 녹여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연동하우스에서 한번 설명할 일이 있는데, 이 수증기 얼음 때문에 연동하우스가 죽을 맛이거든요, 이게. 예, 연동하우스에다 이거를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차후에 한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동하우스 설명할 때 요거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하고, 반동하우스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외부하고 내부에 있는 그 썰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안에서 떨어지는 결로는, 반동하우스는 결로도 쉽게 안 떨어질 뿐더러 내부로 안 떨어질 뿐더러 떨어져 봐야 이중 비닐이라는 그 막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리스크가 크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 오늘은 그 썰이에 대한 이야기,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비닐하우스라기보다는 환경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온실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온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고려하고, 그거를 이제 이해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닐하우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제어하고,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넣고, 어떤 그 온도계, 계측기 어디에서 측정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받아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저기서 마쳐. 오늘 좀 부족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